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시청 역주행 사건이 지금 미궁으로 이제 빠지는 느낌이죠. 예, 여기서 미궁이라는 거는 결론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낼지를 이제 정해져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결론을 내기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이제 경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역주행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없고, 결국 이제 과실로밖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뭔가 정황인 같은 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꾸 역주행 느낌으로 자꾸 느낌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는 이게 부부싸움 같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제 주변에도 이제 그게 뭐 부부싸움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그 부부싸움이라는 거, 저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뭐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게 이제 사람을 그렇게 9명이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부부싸움은 아닌, 상식적으로 그건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의로. 근데 이 부부싸움이라 그러면 사실은 그 여성 동승자 부인이 만약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최태원하고 노소영 부부 이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해지면 편을 안 들잖아요. 예를 들면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감옥에 갔을 때, 한 징역사유 할 때도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구명운동을 안 했다면서요. 오히려 뭐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못에 못을 받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감정적으로나 신뢰적으로 이제 신뢰를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마련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역성을 들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부부가 싸움을 해가지고 그 싸움의 정도가 너무 커서 그렇게 홧김에 그렇게 할 정도면은, 그 배우자가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성을 들지 않겠죠. 예. 특히나 이제 그렇게 뭐 9명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남편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공포스럽지 않을까요? 상당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 고의는 일단 아니고, 당연히 부부 싸움으로 해서 이제 고의는 일단은 부부 싸움이었으면 동승자가 고발을 했을 것이다. 지금쯤이면, 처음에는 안 했을 수 있어서 지금쯤이면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고, 또 지금쯤이면 이제 9명이나 죽고 다친 사람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을 이제 깨닫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의, 특히 부부싸움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뇌피셜의 개념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남은 것은 이제 과실인데, 여기서 과실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초보 운전이라든지 또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게 초보 운전은 이제 기계 조작이 미숙하니까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눈도 어둡고,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주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상당히 당황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 밟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초보 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역주행, 급발진이 뭐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신이 일단 될 수가 없어. 초보 운전이면 일단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일단 어쨌든 뭐 40년 경력의 운전 베테랑이니까 초보 운전은 당연히 아닌 거고, 음주운전도 아닌데, 근데 과실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40년 운전 경력인데 과실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이라면 어떤 과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고의는 아닌 것 같고,
고의라 그랬으면 동승자가 고발을 했을 것이고, 동승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뭐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뭐 딜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망자가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로 했는 부분을 일단 배제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과실인데, 과실이라고 하기에는 40년 운전 경력,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 시간을 이렇게 끌고 있는 거는 이 여론의 추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론이 지금 운전자한테 약간 개인적으로 과실이라든지 또는 고의성이 있다는 느낌으로 자꾸 이제 몰고 가면 이제 사건의 방향을 그쪽으로 결론 내리기가 쉬운데 지금 이제 여론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급발진의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지금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정황 증거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황이고 CCTV니 뭐니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라든지 이제 여기서는 급발진 상황은 배제하고 놓고 이제 과실하고 고의 중에서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궁으로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지에서 급발진이라는 것은 아예 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급발진은 빼고, 왜 역대 상황에서 이렇게 큰 사고를 낸 거는 이제 지난번에 뭐 그 할머니가 이제 그 남을 친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있었던 이제 손자가 죽었잖아요. 같이 동승했던. 근데 요번에는 뭐냐면 깔아뭉갰단 말이에요. 깔아뭉갰어요. 근데 이제 이 깔아뭉갠 거는 요번에 아마 제가 봤을 때 급발진 상황으로는 처음일 수도 있어. 거의 9명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를 급발진이라고 하지 않고 과실하고 고의로 할 때는 죄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옆에 동승자가 운전미숙으로 그 손자가 죽었을 때는 이게 징역까지는 안 가요. 징역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9명이나 죽고, 그리고 지금 뭐 7명 정도 중경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서양 같은 경우는 개별건을 다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9명, 한 명 한 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다반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그게 이제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미국 법원에서는 지금 뭐 그 수십 년형의 지금 징역을 좀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좀 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약에 급발진이 아니고 과실하고 그 고의 중에서 골라서 만약 이걸 처리한다 그러면, 고의면 일단 이건 무기징역이에요. 고의면 이게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기 때문에 고의면 무기징역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걸 고의로 때리기에는 무기징역이나 거의 뭐 사형 이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걸 과실이라 그래도 뭐 상당한 형을 받을 수 있는, 과실치사가 9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법원도 뭔가 지금 심증이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닐 거다. 범죄자라도 이 사람이 도주할 수 있는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의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정답제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배제하고 두 가지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중에 고르려고 체포영장을 딱 때리니까 체포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묵시적으로 압력을 주는 거야. 경찰 쪽에. 야, 급발진도 넣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급발진도. 이 사람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닐 수가 있어. 체포영장 기각됐잖아요. 체포영장 기각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확증을 가지는 것도 있어. 법원도 어느 정도의 그 영장 청구를 할 때 이미 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정황 증거를 보고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이런 것들은 발부를 할 때부터 이미 죄가 있어. 얘 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발부를 하는 거예요. 영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이게 초벌구의를 하는 거지. 초벌구의.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찰이 상당히 애매해지고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야. 이 상황은 진짜 엄청나게 이제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어렵고, 하필이면 이런 게 왜 났을까? 왜?
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SK니 뭐 이런 대기업들하고 상당히 지금 프렌들리하게 잘 가고 있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옛날 MB계들도 그렇고 현대차들하고 상당히 프렌들리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에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조금이라도 누가 될 만한 일을 안 하고 싶을 텐데, 지금 현대차가 예를 들면 여기서 급발진의 뭐 요소가 있다든지, 일단 급발진의 요소가 뭐 기기 조작이든 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나오는 순간 현대차는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뭐 소송대에 있는 건도 그렇고, 미국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런 사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국내 판결에서 국내에서 급발진 사건으로 뭐 보상해줬다는 만약에 판례가 있어. 그럼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나면은 그 판례대로 가는 거예요. 예. 한국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판례를 따라야 될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났을 경우에 한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인용이 자료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돼버리면 현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거야. 세일즈가. 예,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게 결론을 못 내고 경찰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수사 발표 같은 걸 이걸 잘 못하고 계속 뭐 속보만 나오잖아요. 지금 뭐 속보, 뭐 사실 아니다. 뭐 글로만 계속 나오지, 뭐 사람이 나와서 속 시원하게 이 사람 어떻다 저떻다 얘기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수익에서 체포영장 낸다는 얘기도 안 해놓고 체포영장 쓱 냈는데 법원에서 딱 기각.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뭐냐면 경찰이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 거야, 정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정권에서는 야 니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 나도 모르겠어. 야 근데 잘해라.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잘해야 돼. 알지? 야 이번 정권 어떤 정권이야? 기업 친화적 정권인데 임마. 잘해. 근데 이 잘해라는 말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정부에서 또 예를 들면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것저것 뭐 자꾸 지시하네, 뭐 간섭하네, 뭐 이런 걸로 자꾸 지금 뭐 최상병도 그렇고 자꾸 여기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건에 예를 들면 무슨 뭐 청와대니 어떤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 전화 한 통 때렸다, 큰일 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딱 가만히 있는 겁니다. 딱 가만히 있고 경찰 니네가 알아서 하는데 내 표정 알지? 표정 잘 봐. 이 표정이야. 이거대로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번에 체포영장 기각되는 거 보고 살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예, 예.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아니, 생각해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잖아요. 기기 결함, 과실, 고의. 이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누가 죽은 사람은 9명인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니고, 기기 결함도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9명이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누군가는 죄를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운전자가 죄를 져야 되는데, 운전자가 과실인지 고의인지가 정확하게 지금 판가름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를 때리면 이 사람이 거의 뭐 엄청난 중형, 최소한 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어요. 9명이 죽었기 때문에. 과실치사라 그래도 엄청난 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9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중형을 만약에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건 거의 뭐 진짜 국가를 상대로, 상당한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할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뭐든 소송을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지금 뭐 로펌들이 이제 달라붙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지금 상황을 앞으로 연상을 딱 해보고 복귀를 해보면 과연 이게 진짜 어떻게 이 로직이 갈지, 이게 갈지를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 경찰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머리가. 제가 봐도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운전자 과실로 제일 좋은 거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고의라는 게 제일 좋은데, 아무리 봐도 부부싸움이가 고의 같지가 않거든. 고의면 여자가 딱 나와서, 아니면 브레이크박스에서 싸우는 게 나와야 돼요. 아이, 이놈 저놈 하고 2년 전에 나오고 네가 뭐 어쨌니 이렇게 나왔으면 얘기가 끝나는 건데, 그것도 안 나왔고, 그냥 하고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전화해서 형 핸드폰 통화했다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갔다면서. 이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고의 부부싸움으로 인한 부부싸움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다 숫자 막 이러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고의는 아닌 거고. 과실을 하기에는 40년 경력인데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면 결국은 뭐 기회결함밖에 더 있어요.
그럼 기계금으로 가면 이건 또 엄청난 카타스트로피, 소위 얘기해서 대참사란 말이죠. 왜? 경제적으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을 엄청나게 할 것인데 한국 자동차 미국에다 팔아먹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바이든이 뭐 된다 그래도 뭐 전기차 안에 뭐 안에 그래서 그것도 좀 빼름직한데 트럼프 된다 그러면 현대차도 참 힘들 거예요. 미국에 팔아먹기도 힘들고 중국에다 팔아먹기도 힘든 상황. 중국에다 팔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가 지금 인도 가서 지금 상장하고 이런 것은 궁예지책이야. 중국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니까 인도 가서 팔아먹어야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막 한국 내에서 급발진 얘기로 뭔가 잘못된 거라도 나오면 진짜 이거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참사예요. 이제 기업 봤을 때 거의 뭐 이번에 뭐 페이스북이 뭐 14조, 15조 뭐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 이런 거 하고 거의 뭐 비등비등한 건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9명이 죽었잖아. 이거 미국 같았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급발진인지 또는 과실인지 이거 가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정말 이번에는 경찰 발표가 너무 기다려져요. 경찰이 만약 이거 과실이라고 딱 하는 순간 이거 상당히 또 재밌어질 겁니다. 막 여론전 장난 아닐 거예요. 어떻게 과실이냐? 과실을 왜 과실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급발진이면 급발진이라고 하면 또 급발진대로 왜 급발진이냐? 기업에서 난리 나겠지. 급발진인 거 입증해봐라. 뭐 입증을 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찰의 머리가 엄청 아픈 상황인 겁니다. 예. 급발진이라고 하면은 기업들 난리 날 거고 현대 난리 날 거고 과실이라 그러면 또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리고 납득도 잘 안 돼. 40년 운전 경력이 과실? 아니야, 그거는. 과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출입구부터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제가 봐도. 예. 그리고 그 60km 그 시내 도로에서 100km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 예. 그렇게 나올 수가, 오지게 밟아도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이건 운전기사들이 봤을 때도, 급발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경찰 조사 발표가 너무 기다려진다. 예, 그래서 한번 영상 올렸습니다.